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25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자신감. 천재는 거대한 인내일 뿐이다. 미퐁. 돈. 누군가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똑똑할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버려라. 정반대의 증거가 넘쳐난다. 줄리어스 로젠월드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행복하려면의 인사이트 공간. 네, 블로그. 제가 이분과 서로 이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글을 갖다가 쭉 제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 정말 인사이트가 이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글들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분께는 사전에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아무튼 행복하려면 블로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제 방송 보시고 나면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단 한 번도 집을 사기 쉬운 시기는 없었다. 이분도 이제 펌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글을 갖다가 보면서 문득 작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집을 갖다가 다들 싸다고 한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이버 블로그에 행복하려면의 인사이트 공간. 2020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성인 남자 2명 중 1명 내 집 마련 이번 생엔 불가능. 사람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1년도는 없는데 아무튼 2020년도부터 아무튼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집장만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미혼 남녀 44%가 내 집 마련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했었던 분이나 2020년도에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덜 하시겠지만 그 전에 또 2018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내 집은 없다. 절망하는 2030. 이런 기사들이 너무너무 이제 신문기사에 매년 반복되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내 집 마련은 4년 전에도 난이도가 낮지 않았네요. 또 서울서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지고 소득 대비 집값은 PIR이 역대 최고다. 제가 부동산을 갖다 입문한 지가 2008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2008년도 하반기 12월부터 제가 부동산을 입문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1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부동산 가격은 비쌌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끊어진 주택 사다리,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고 2014년도에는 그 미분양이 조금 해소되면서 2015년도에 많은 분들이 또 내 집 마련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수도권에 집장만 하기가 어렵진 않았고요. 대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용이했기 때문에 또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집 마련의 꿈 이젠 옛말 소유 대신 임대로 이게 이때 기사가 2015년 4월 2일 기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8년 전 기사인 것 같은데 한 7년 전 정도 되겠네요. 묘하게 지금 기사들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 와중에 기회를 찾은 사람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물론 2010년 전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작년에도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때쯤에 내 집 마련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은 내 집 마련을 언제 했냐면요. 제가 기억으로 지금 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2년. 2009년도에 아파트 청약을 갖다가 했고, 청약을 갖다 한 게 아니죠. 아무튼 그때 내 집 장만을 한 것 같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2012년도에 일단 등기를 친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첫 집 장만인데, 아무튼 그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때 2009년도나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2012년도 여기 나오잖아요. 2021년에 집값을 아셨으면 포기하지 않으셨을 지 하지만 2012년도, 10년도, 11년도에는 정말
가격이 쌌고요. 금매도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면 서울에서 살 곳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그 당시에서도 부담스러웠다. 2008년도 10월 1일 서민 내 집 마련 부담이 더 커졌다라고 또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이 기사를 갖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과거에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이때 2008년도에나 2009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던 분들이 뭐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뭐 보통 2주택 아니면 3주택으로 아마 많이 내 집 마련에다가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는 역설적으로 강남 불패가 대세 여론이 될 때였는데 이때 강남 집값이 하락하는 일이 생겼던 것 같다. 2005년도에는 강남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네티즌 80%가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도 기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가격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안 접고 뭐 싼 데라도 이제 등기를 몇 군데 쳤을 것 같은데 이때 저소득 25%는 내 집 마련 아예 접고 산다라고 25% 정도가 아예 그냥 정말 지금은 50% 정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25%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 4명 가운데 1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접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제가 2020년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의 한 50% 정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98년도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98년도에 IMF 때 기억이 그렇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98년도에가 제가 군대를 가는 해였습니다. 군대를 가는 해였기 때문에 98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사장교에 임관을 했던 시기다 보니까 이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그 하루에 마스터 하나랑 빵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틀에 마스터랑 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마스터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빵이 나오고 그러니까 간식비가 쭉 준 거죠. 그러니까 전에 97년도에만 해도 매일같이 빵과 마스터가 나왔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는 IMF 영향으로 이틀에 빵과 마스터가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98년도에는 정말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그거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생활을 갖다 안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직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금리도 한 20%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때 정말 돈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98년의 기사를 보면 집을 사기 힘든 이유는 정말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싸다는 건 그저 그런 감정을 정당화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까 부동산 광장에 98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 집값 내려도 내 집 마련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하면 뭐 제 경험상 저도 부동산을 한 10년 이상 했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더 안 삽니다. 정말 신기한 건데 가격이 올라가야지 사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집을 샀잖아요. 근데 올해는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집값이 내렸을 때 동일하게 안 샀고요. 집값이 올랐을 때 제 기억으로 2012년도, 13년도에 삼성에 미분양이 막 나고 여기에 이제 주택 분양을 했었을 때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이쪽에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삼성에 임장하러 왔다가 집을 갖다가 사야 되는데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고 해서 집을 안 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지금 제가 방송하는 오늘 1월 25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이제 대선 주자가 300만원 공급하고 하니까 집값이 내려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2030년도에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물론 집값이 내려가는 지역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신문 기사에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수도권은 집값이 내려갈 일이 물론 정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3년도 경제성장기에 이렇게 쉽게 살아오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값 폭등 물려받은 천형의 세대 90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현재 집값은 비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먼저 소결론을 먼저 내리면 집값이 좀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내 능력이 되고 대출 상환이라든지 대출 이자 감당이 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소결론을 내리고요. 89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집값 폭등에 서민들의 의욕 상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8년에 이제 올림픽 특수가 있어가지고 주식시장도 호황이 됐고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을 예전에 수업 때 들은 적이 저 또한 있다라고 이제 필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89년은 개인적으로 집 사기 힘들었던 시기로 인정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스마일 아버지께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지금 저도 가물가물한데, 제가 88년도가 중학교 1학년 때면 87년도, 86년도에, 그러니까 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근로자로 3년 다녀오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수천에 단독주택을 갖다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내 집에 있어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군대 갈 때까지 이사를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던 시기랑 이사를 안 가고 편하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을 때 이런 주거의 만족 그리고 이사를 안 간다는 거에도 큰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부동산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 부동산의 직업을 택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여기 기사가 지금 보니까 88년도 기사입니다. 정말 이때 당시에 이제 또 일기 신도시 막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또 탄생되었던 또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내 집 마련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뭐 제가 이때 당시에 기사 내용도 보면 63년 이후에 최고로 240배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 78년 1월 12일 경향신문 기사인데 66년에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도 지금 어디 계실지 물론 이때 당시에 내 집 마련이 당연히 어려웠겠죠. 이제 그렇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집을 사기 쉬운 시기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년이든 심지어는요 전쟁 이후에도 그랬고 전쟁 전에 일제강점시대 때도 집값과 주거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조선 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조선시대 주택투자자인 유만주가 남긴 일기에 보면 집값을 200냥 올린 것은 참으로 본디 헤아렸던 바가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뒤집히게 한다. 집을 사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 참 어렵다. 모두 이와 같다면 누가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 84년도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지금이나 조선시대 때나 너무 똑같아서 신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1500년도부터 1800년대까지 한양의 집값이 뭐 계속 올랐고요. 사실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 기사를 갖다가 물론 단 한 번도 집을 사기 쉬운 시기는 없었다라는 이런 블로그 포스팅 기사를 갖다 보면서 저는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꼭 아셔야 될 부분 결론. 집을 사기 쉬운 시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기 말고 그 전에 과거 500에서 60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만약에 전쟁이라는 이런 뭐 50년대 6.25 전쟁이라든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예를 들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집장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님이라든지 정부에서 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제가 소결론을 내리면서 언젠가 이런 기사도 나올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한 150년 후 2170년 5월 28일 부산일보 한국 집값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 포기하는 30대들 강남 평당 100억 육박 2168년에 이후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집을 사기 쉬웠던 적은 없었고 좋은 타이밍에 용기를 낸 사람이 승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집을 살 거라면 타이밍 잴 필요 없이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점이 아닐까. 처음부터 시장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 집 마련은 항상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물 한 잔만 마시고 제 생각과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하려면의 인사이트 공간이 제가 글을 갖다 다 보진 않았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정말 앞으로 상당히 정말 이 블로그 이웃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분 글을 많이 또 제 방송에 좀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마음적으로 내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강하다라는 말씀 또 감히 한번 또 드리고요. 제가 오늘 단 한 번도 집을 사기 쉬운 시기는 없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방송을 갖다 드린 이유는 감사스마일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집값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금매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의가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안 삽니다. 주식도 하락장에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당장 정말 이 대출 상환이라든지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물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대출 상환이라든지 나의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몇십억짜리 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억 되면 5억, 뭐 6억 이하면 6억 이하, 아니면 수도권에 10억 이하면 10억 이하,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내 자금으로 해가지고 일단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갖다가 장만하는 걸로 하지만, 만약에 아파트 신축이 내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파텔로 일단 또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빌라를 갖다가 또 해도 되는데, 감사스마일은 또 빌라를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또 역세권 근처에 있는 또 빌라 같은 경우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 해도 괜찮지만, 저는 그래도 단언컨대 아파트를 갖다가 먼저 내 집 마련을 첫 번째 집을 하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주택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집을 갖다가 사시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가 또 설 명절이 또 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가족분들이 모이진 않겠지만 가족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큰아들은 집이 있고 작은아들은 집이 없다 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다 집이 있다 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전에는 차가 예를 들어서 벤츠라든지 BMW를 가지고 다니면 데이트 우선순위가 1순위였는데 지금은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되어 있는 집 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집이 있는 젊은 남자나 뭐 여자, 뭐 30대나 40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10년 전에도 이야기 드렸거든요. 집은 필수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라든지 핸드폰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고, 없으면 뭐 렌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갖다 렌트하는 거는 앞으로 더더욱 큰 부담이 된다. 최근에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이제 정말 수도권은 이제 전세가 사라지고 반전세 아니면 월세 시장으로 이제 아마 전환될 겁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가속화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당장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독감이나 감기처럼 계속적으로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장만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내 집 장만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고양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고양시 중에서도 덕양구, 삼성벨트, 신축 10년 이내 되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 한 번도 집을 사기 쉬운 시기는 없었다라는 이 좋은 포스팅을 해주신 행복하려면 님의 행복하려면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꼭 제 말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